설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는 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것도 최고위원으로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청와대에 대한 도전이자 국정 동력을 얻어가야 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더 나아가 국민들을 향한 배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걷잡을 수 없는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조국혁 신당과의 일방적인 합당 제안으로 당내 균열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경악스러운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파동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성윤 최고위원의 비겁하고 추악한 행태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전준철 변호사 추천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뒤늦게 몸을 낮췄지만 그 이면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겁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성윤은 전준철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강직한 검사였다고 치켜세우며 추천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준철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당내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반역이라며 분노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성윤은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알고도 혹은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검찰 카르텔의 임무를 특검이라는 신성한 자리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보고도 법사위와의 상의도 없이 패싱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이성윤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비겁한 정치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이 추악한 추천 과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청래는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당원 1인 한 표제와 합당 제안 등 독단적인 정무 드라이브가 결국 이런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겉으로는 추진력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당내 조율도 못하고 검찰 프락치 같은 인사를 추천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감찰을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당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성윤이 음모론이 안타깝다며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당원들을 더욱 절망케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안타깝다는 수사로 본질을 흐리려는 이성윤의 태도는 검찰 출신인 그가 가진 정치적 미천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는 정청래의 독선과 이성윤의 추악한 추천이 결합한 리더십 참사라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당을 둘로 쪼개고 대통령의 신뢰까지 저버린 이들이 과연 민주당의 지도부 자격이 있습니까?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합당 여부를 결정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에서 정청래와 이성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러저러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전준철 변호사는 검찰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했던 반윤 검사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핍박을 받아서 2차 특검에 수사 의지가 있어서 추천을 했었다. 본인 설명처럼 초기 쌍방울 사건에서 임직원 횡령 배임 사건 맡았다가 그만둬서 문제될 거라 생각을 못했다.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어서 물어봤더니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쌍방울 사건에서 임직원 사건, 김성태 사건 이거 구분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본인에게 있고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사람 원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동안은 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정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내가 추천하는 이런 거였다라고 어떤 화살을 다시 그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던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핑퐁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저도 한번 이제 활동한 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나 뭐 이렇게 추천을 할 때는 내부 스크린을 거치는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틀에게 올리진 않았다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특검이라는 게 워낙에 야당에서 이제 비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누구냐에 따라서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 엄청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고 정치적인 공세로 이게 이 방향이 되다 보니까 좀 보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논의 단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성윤 의원에게 좀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것까지는 이제 맞다라고 보이고, 근데 이성윤 의원은 아마 이걸 좀 스크린을 제대로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워딩이나 이제 박수현 수석의 어떤 그 설명이나 보면은
그리고 당사자 해명을 보면 전준철 변호사는 이제 이게 태평양에서 맡고 있잖아요. 법무법인. 그런데 태평양에서 광장. 광장이에요. 광장. 아,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소속으로서 본인이 수임한 건이 아니고 이제 정관들이 그런 사건에 이제 볼륨 있는 사건에 같이 합류를 하니까 근데 자기는 뭐 말은 이제 분리가 된다는 취지로 쌍방울 임직원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과 관련한 부분을 좀 하다가 공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이제 수행한 사실은 없고 근데 검찰 출신들은 공판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이런 이제 고위직들은 어쨌든 수사 과정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관여하다 말았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던 것 같고 네. 일단 이 논의 단위에서는 이거는 근데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된 추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구성원은 본인이 추천에 관여했든 아니든 여기에 대해서는 토가 달리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 좀 갈래가 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통상의 범주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법사위에 꼭 문의를 해서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제 검증 절차가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그게 전혀 없었고 물론 이성 의원이 법사위원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법사위 회의에는 좀 붙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종 추천한 거다라는 얘기가 또 어제 많이 돌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류상 절차는 원내대표실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다 같이 검증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전체 지도부에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무슨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청와대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쾌감이 있는 게 윤석열 때 쓰던 표현인데 경로설 뭐 이런 거.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거를 붙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불쾌감을 좀 표시하면서 일을 좀 정치하게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뭐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경로를 하거나 뭐 극대노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어제 제가 참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는 게 고위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일관된 메시지를 냈어요. 결국에는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님의 문제의식, 20%밖에 안 했다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네.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중계로 본 것인데 네. 지금 이 종합특검이 가지는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검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응원봉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답답함이 국민들도 지금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의원들도 모르고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뭐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제가 그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소수가 본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그냥 특검 후보 누가 뭐 이성윤 의원이 잘한다고 하니까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 이번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합당 문제라든지 또 일처리가 더디다는 문제라든지 그 전에도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왜 이렇게 그 잡음이 많이 나느냐. 전 이게 지금 계속 연장선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민주연구원 내부의 뭐 문제라든가 많았죠. 예. 뭐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성윤 최고위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했고 했죠. 또 검찰국장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알려진 이제 이런 이력이 있는 분인데 네. 검찰을 강하게 불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들은 수사에 시옷도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오히려 과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예요. 전준철이라는 검사가 또 해야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안다. 네. 이 검사는 유능하다. 네. 이 검사는 잘한다. 네. 그래놓고 반윤이라는 논거를 대요. 그럼 제가 반윤인데 왜 그럼 쌍방울 김성태랑 그 손잡고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왜 그 조작 수사에 그럼 가담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배임 횡령만 한 거고 뒤에는 또 안 했대요. 아니 그럼 수사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건데 앞부분만 관여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 돈을 빼돌려서 대북 송금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에 나는 절반 도입부만 썼으니까 결말에는 책임이 없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불쾌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올려놓고 그것도 여당에서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올렸다고 하면은 네. 널리 양해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근데 이거를 집권 여당에서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의견 교류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결국엔 이 사고를 쳤다. 음흠. 저는 그 전준철 변호사 네. 특검으로 올릴 수도 없는 후보로도 올릴 수 없는 인사고 네. 김성태 변호인 출신이라는 그 경력 자체는 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미스테리한 것은 어제 취재가 좀 잘 안 됐는데 이분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을 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알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 검색만 해봐 다 전준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 추천을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은 제일 먼저 쓴 게 김성태 변호인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취재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그 2차 특검 관련해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고 이게 팩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쌍방울 관련된 내용은 원내대표실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된 것은 이유 여하 불문 잘못했다. 이렇게 원내대표실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청와대 취재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쭉 검증을 해봤더니 이 전준철 변호사가 그냥 이름만 건 건 아니더라. 열심히 역할을 하셨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돼서 이분을 특검으로 임명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당에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의 핵심 고위 관계자가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준철 특검 임명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당에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당에서 근데 이게- 낙점하기 전에 아니 당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추천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 명씩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와 권창용 변호사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준철을 하지 않고 권창용을 네, 하면 네. 왜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를 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픽하지? 이거 무슨 의미야?라고 정치적 해석이 나갈 수 컸잖아요. 있으니. 뭐 이거는 네. 뭐 대통령이 합당하라는 뜻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전 인수 별의별 해석이 또 나오고. 아전 인수 해석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어제 피지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정치적 해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저간의 사정을 다 취재를 해보니 실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올라왔고 인사검증을 해보니 전준철 변호사에게는 김성태 그 변호인 이력이 있다. 그리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기서 다 공개하기 어려운 뭐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거를 당에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이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정청래 대표도 모르고 있더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통을 했어야 됐다 적극적으로. 근데 정청래 대표 측은 항상 보안이 잘 세서 이를테면 뭘 얘기하면 1시간 안에 기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잘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어려움으로 성토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을 했었어야 됐다. 검증은 꼼꼼히 했어야 됐다. 이 두 가지 부실 사안이 결국 전준철 사태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아니 이르게 저는 됩니다.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그게요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검증 실패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자격 없는 일이죠. 그리고 소통의 부재. 그럼 이게 소통 부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럼 정청래 대표 임기가 8월인데 8월까지 그러면 이제 소통은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놔둘 것이냐. 그리고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이 문제 제기가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다른 도덕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다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조작 수사라고 하는 그 연어회 술 파티로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박상용 검사 나오고 법무부에서 감찰까지 한 그 대북송금 사건인데 거기에서 김성태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검찰과 손잡았다라는 게 그 요지 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호인 전준철 변호사 네. 그 사람을 특검으로 올렸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심각하지만 네. 더 심각한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검찰권의 피해자시니까 그렇죠. 대통령 보고 고르세요. 네. 근데 나한테 가해를 준 윤석열 검찰과 손잡은 네. 그 김성태 변호인 네. 여기 거를 갖고 오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여당이 네. 이런 걸 하니까. 네. 그래서 전 이걸 가지고 단순히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검증을 실패했다, 소통이 안 됐다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이건 매우 심각한 전 문제적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 진단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예, 그렇죠. 도발이다 뭐 이런 그런데 얘기도 이제 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이거는 인사 어쨌든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당사자들도 다 싹 다 인정해요. 예.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틀렸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뭐냐 이거 배신 배반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도는 최소한 없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 인사 이게 뭐 원내고 원외고 당 대표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 한 팀인데요. 네. 그리고 관행상 이제 당 대표가 이렇게 해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과 좀 분리해서 그러면 대통령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이런 인사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오독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면 그런 의도는 최소한 민주당이 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건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네.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계속 가서 가끔을 계속 매요. 그 행위가 안 없어져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신 변호사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어머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이거 제가 확인한 건데 그렇게 일하는 건 잘못이죠. 꼼꼼하게 잘 살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란 청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어게인이 돼서는 안 되도록 하는 거를 하는 역할이 사실은 정청래 지도부한테 제일 큰 미션인데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전직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준철을 올린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독한 것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하기 어려운 비판이다. 예. 그러나 뭐 의도를 가지고 뭔가 알고도 올린 거 아니야? 뭐 이거는 아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팩트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장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예. 저도 제가 그걸 단정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오얏나무 밑에서 반복적인 각건을 매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 책임이다. 지금 이렇게 원내대표 쪽으로 또 미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디서 본 그림이냐면 네. 한 지난 9월인가요? 그때도 특검법 연장할 때 네.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다 상의하고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발을 싹 뺐거든요. 네. 나는 몰랐다. 네. 재검토 지시했다. 그럼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몰랐다고 말을 하니까 그 몰랐다는 말이 거짓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그때도 했던 거고 그때 김병기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정청래 대표 직함도 안 부르고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 전원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당의 대표지만 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도 문제 했는데도 본인이 몰라도 문제
이거는 저는 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뭔가 프로세스에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지금 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넘겨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2차 종합특검입니다. 마지막 특검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미진한 수사, 특히 검찰과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이번 내란에 어떻게 관여, 공모, 소통 역할을 했는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 가서 제대로 그걸 하겠냐. 지난번에 사실은 사초를 쓰겠다고 했던 조은석 특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김성태 변호인 출신을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런데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거는 피하기 어려운 책임론에 봉착하는 거다. 그래서 황명선 최고위원도 관련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지도부 혹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지금도 뭐 사과한다, 죄송하다, 유감이다 얘기는 나오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 사퇴 정도의 책임은 져야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구나라는 일말의 신뢰라도 줄 수가 있는 건데 뭐 최고위 계속 나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계속 괴리되고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수습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정리 조정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